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둘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조금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네. 후보자님도 서면 답변에서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사회 통합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 다양성, 그런데 사회 통합, 두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논지를 생각해 보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한쪽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서는 진정한 사회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고,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인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 다양한 가치 사이에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통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국회를 예를 들어서 네, 국회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면요, 네. 사회 갈등 지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려갑니다. 네, 대통령제 국가 두세 개를 같이 비교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결선 투표제가 있는 나라와 있지 않은 나라. 네, 결선 투표제가 있다는 것은 온건한 다당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당제를 하고 결선 투표에서 1, 2등 후보가 남으면 1, 2등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연합을 하고, 네, 그래서 연정을 꾸려서 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나라, 네, 그렇지 않은 결선 투표제가 없는 나라, 네, 두 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를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제에 있는 나라들이 사회 갈등 지수가 낮습니다. 심지어 결선 투표제 없다가 도입을 한 이후에 갈등 지수가 낮아지는 그런 동적인 움직임이 확인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으실 헌법재판소로 가볼게요. 네,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면 네.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도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네, 풀어서 좀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소수자인데 네, 나와 닮은 재판관이 저기에 들어가 있다. 네. 9명 중에 1명이란 2명이든. 네, 근데 그 사람이 참여를 했고 그런데도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네. 하는 상황과 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내 처지는 전혀 공감 못할 9명이 모여가지고 저런 결론을 내고 나한테 받으라고 강요한다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비교해 보면 당연히 전자가 승복도가 높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 통합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구성이 다양해질수록 헌법재판소 재판의 판결의 권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후보자님이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여성 법관 출신으로서 이제 임명된다면 이제 재판소 구성원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그 여성의 입장을 제가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여성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건데요. 네, 혹시 어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문제를 낼 필요는 없겠네요. 김앤장 출신의 네, 신임 법관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어제 보았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2022년도에 김앤장 출신 법관 비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비율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7분의 1입니다. 아, 2019년도에 6%였는데요. 2020년 7%, 2021년 12%, 작년에는 14%가 됐습니다. 네, 혹시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판사 비율이 신임 판사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치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2021년 기준으로 31%입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7대 로펌 출신의 신임 법관 비율, 이것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2022년 기준으로 37%. 이거 불과 2년 전에는 21%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구성이 기존보다 다양성 지수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구성 다양성 지수가 낮아지면 재판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공감 정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을 좀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혁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예, 고려가 필요하다라 생각이 듭니다. 그 서면 답변서 중에서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21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성별, 출신, 경력 자체가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혹시 후보자님 개인의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기관의 답변입니까? 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묻는 취지가 있어요. 다양성을 강조하시면서도 성별, 출신, 경력이 아니라 가치관, 철학이 중요하다. 어떤 이제 그 이야기를 쓴 것은 어떤 기계적인 다양성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제가 여성 복관이니까 모순되잖아요, 약간. 여성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모든 다양화를 끝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추가로 더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네네. 성별, 출신, 경력이 다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상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상력보다는 경험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직접 경험이 경험. 더 강한 영향을 네. 미칩니다. 경험 중에서도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도 인사 말씀에 쭉 직접 경험한 내용들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명심해 주십시오. 잘 유념하겠습니다.